네, 2025년 5월 9일 이정훈입니다. 국가의 자살이라는 책이 있죠. 마찬가지로 정당의 자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힘이 정당의 자살, 국힘의 자살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적이 아니라 자기 편끼리 싸우는데 최대한의 공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영세와 권성동, 쌍권이라 그러죠. 이 쌍권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이재명한테는 이기지 못해도 내부의 도전 세력한테서는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당권이나 잡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분의 앞장을 쓰고 있으면은 이런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문수 후보한테 상당히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김문수 후보 측이 냈던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것도 기각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열겠다가 여는 것을 금지해달라 하는 가처분도 역시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궤변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김 후보 측이 국민의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은 기각을 해놓고 이 재판부가 뭐라는가 하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김문수 씨의 후보자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후보자 지위를 구제해달라는 것은 성립되지도 않고 필요성도 없고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후보자가 맞다라는 건데 그래놓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국힘당에서는 한덕수 씨한테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타인에게 국힘당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라고 한 신청에 대해서는 김문수 씨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더라도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게 좀 궤변적으로 들려요. 앞에서는 대통령 후보 맞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꼬였습니다. 결국은 이 판사들도 전 정치를 한 게 아니냐,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방송을 찍고 있는 5월 9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원하고 국민을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국위원회를 여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줬습니다. 이게 참 뭐가 뭔지 참.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한덕수를 위한 길을 열어줬는데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한 건가. 아니면 한나라당의 내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로서는 최악의 날입니다. 지금 이런 가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여론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를 고취한다.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월 8일, 5월 9일 이틀에 걸쳐서 누구를 단일 후보로 할 것이냐라는 묻는 당원 투표를 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선관위가 발표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결과는 당 지도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걸 발표해서 우리 당 후보는 한덕수로 교체됐다. 아니다. 그대로 김문수로 한다. 발표하면 그만이네요.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선관위는 이 결과 누가 몇 퍼센트 얻었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법상 불법이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공개하지 말고 결과만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힘당은 그것만 발표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 투표는 다 끝났는데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이 밤 11시 20분쯤인데 이렇게 여론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김문수하고 한덕수 쪽 실무진은 만나서 단일화 실무 협상에 대한 협상을 했어요. 첫 협상은 밤 8시에 열어서 20분 만에 끝났고 또 10시가 넘어서 지금 현재 또 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했는데 이거 뭐지? 그러면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나한테 뭐 국무총리를 보장해라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 김문수 씨가 이번에 안 되면
누구의 김상욱이처럼 국힘당 탈당해서 뭐 야당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달래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근데 김문수 씨는 계속 불리했었어요. 이번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김문수 편을 들어줬지만, 홍준표도 들어줬지만, 김문수를 위해서 상임선대위원장 못 맡겠다 그랬어요. 미국 가겠다라고 먼저 밝힌 건 있었죠. 그래서 나는 미국 간다라 그랬고, 한동훈 씨도 뭐 그냥 가만히 있고,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떠올리는가 하면은, 고구려하고 백제가 망할 때 두 나라가 모두 내분에 쌓여 있었죠. 지금 국힘당은 모든 에너지를 이재명하고 이번 대선에서 경선하는데 쏟아 부어도 이익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공력을 국힘당의 64명의 국회의원들이 5월 9일 날 의원총회 열어서 두 사람만 반대, 두 사람만 기권, 60명은 전부 다 한덕수 쪽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다 일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비대위는 쌍권 씨가 이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를 김문수 씨가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저희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좀 다른 모습도 있었는데 이렇게 내분화하는 모습 보여서 김문수 씨가 굉장히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이니까 좋다. 나는 이렇게 거덜냈지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한덕수로 비대위가 교체했다고 해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로 나가가지고 과연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 제가 고구려하고 백제가 망할 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영계소문이 버티다가 영계소문 사후에 아들들이 갈려 싸웠죠. 그러다가 큰 아들은 중국에 투항했습니다. 당나라에. 그게 남생인가? 그 연남생의 모는 중국에 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그 찬란했던 고구려의 700년 내지 900년 위협이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백제는 더 쉽게 무너졌죠. 거기도 역시 내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져놓고 나중에 세월 지나서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힘당은 후보 교체를 하지 못하면은 한덕수 씨가 무소속으로 안 나가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국힘당이 지원하면은 지원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지금 국힘당에서 가장 필요한 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한덕수를 내세우든 누구를 내세우든 득표를 하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 썼다고 하는 모든 돈을 선관위가 다 줍니다. 500억이 될지 뭐. 그 돈 가지고 당 운영하고 살림이 굉장히 윤택해지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홍준표 씨가 지난 문재인한테 크게 졌을 때 자기가 처음엔 워낙 당 지지율이 뭐 2, 3%밖에 안 됐는데 15% 이상 올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 얘기 한 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 쌍권이 바라는 거는 진심으로 바라는 거, 이 당을 돌아갈 자금을 만드는 건데 자금 정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한덕수 씨가 지금 나와서 난 당선되면 3년만 대통령하고 개헌하겠다. 개헌을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민주당인데 3분의 2를 가진 민주당이 개헌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다 안 맞는 말입니다. 한덕수 씨가 훌륭한 분인 건 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이재명 측이 워낙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강한 사람 갖고 싸워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쌍권은 민주당과 격렬하게 부닥쳤다가 나중에 된통당할 수가 있으니까 부드러운 후보를 내세워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선거 보전금이나 받고 당 운영하고 그러면 그 당도 하나의 큰 재산 덩어리니까 권한이 있죠. 공천권도 또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격렬하게 이재명과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당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란 건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을 그나마 인정해주고 했던 게 다 그런 건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네. 그래서 저는 국힘이 자살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권 씨는 의원들을 이끌고 진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한테는 이기지 못해도 당권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처절한 몸부림이 그 결과는 아마 국힘당 이번 대선에서 참패가 될 것이고 참패와 관계없이 한 500억 원 돈을 챙길 수 있는 것에 국힘당 지도부 또 의원들은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애가 달아 죽겠는데 따로 논다.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일단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국힘당 내분 사건은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두 권 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국힘당 후보를 뽑아놓고 한덕수 씨와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처음 경선을 할 때부터 그걸 분명히 하고 각 후보로부터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했었어야죠. 아니면 한덕수 씨를 빨리 사퇴시켜서 국힘당 경선에 참여시켜서 결정을 하거나. 근데 이걸 해놓지 않고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플랜 같은 게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 여론조사 막연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너무 쪼아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일정을 준비하지 못한 두 쌍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그들이 자기네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도 이재명 씨가 대법원 원심 파기로 인해서 날아갈 걸로 보였을 때는 야 하고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선이 진행되는 중 와중에 거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탄핵하자, 특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하면서 거꾸로 법원이 굴복을 해서 서울고법이 재판 일자를 연기하는 걸 보면서 국힘당, 쌍권을 포함한 국힘당 다수 의원들은 야, 이 센 사람 내보냈다가 어차피 이번 대선에 지면은 이재명이가 국힘당을 박살내겠구나. 나도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그러면은 부드러운 사람을 내세워서 이재명하고 막 다이다이 붙어갖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컨트롤 안 되죠. 자기들이 딸려가서 전부 다 강성으로 찍힐 것 같으니까 부드러운 사람 내보내자라는 게 막연히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규탄하면서도 이재명과 정면적으로 싸울 사람을 내세우는 거는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비겁주의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60명이 뭐 후보 교체에 동의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대선에서 한 15%만 득표하자. 득표해서 정부로부터 선거 보전금 받으면 그거 갖고 당 운영하고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또 해서 역전할 수 있으면 국민 지지받아서 뭐 그걸 노리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야당이 아닙니다. 이미 다 패하는 겁니다.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이미 뭐 12.3 계엄을 할 때부터 사실 국힘당이 계엄 이후에 그 싸움에서 앞장섰나요? 뭐 많은 욕을 먹지만 정광훈 목사라든지 손윤만 목사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웠죠. 김진홍 목사가 개몽령이라고 하면서 싸웠지. 국힘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이재명은요, 아무리 지지율이 올라가야 52, 3%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에 기대서 자기네, 권력이나 따먹자 이런 거지, 이 불의에 항거하겠다는 생각을 접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저런 국민의힘이 지금 자살 비슷한 행동으로 가는데 아예 2차제예요. 날아갔으면 좋겠어. 김문수 씨가 나만 정통하다고 덤비는 거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단일화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와 별도로 국힘당이 저렇게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자기 살궁리만 하고 정부 보전금 받아서 뭐 이렇게 이재명한테 너무 맞섰다가 당하기 싫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 그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저런 국힘 자살로 간다고 봅니다. 참 씁쓸합니다. 감사합니다.